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한결의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391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모니터 팀장 이봉우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저의 일정을 좀 또 수다를 떨자면 어제 MBC 녹음을 갔는데요. 탐나는 TV라는 그 방송을 제가 요즘 가끔가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명성교회 800억의 비밀 그거를 가지고 그게 참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PD 수첩 그거를 가지고 하는 토론인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그게 그냥 그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처럼 그냥 토론이에요. 여러 명이서 앉아가지고 막 떠드는 건데 이거는 담당 PD가 나와서 제작 PD가 나와서 PD 수첩에 PD가 나와서 앞에서 우리가 질문하면 해명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코너 구성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다른 거는 그냥 했는데 나레이션을 나보고 하라고 이렇게 딱 준비를 해놨어. 뭐 이렇게 방송을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정보를 주고 싶으니까 완성된 한 5분짜리 영상을 만들어놨더라고요. 요약본을. PD 수첩 800억의 비밀. 막 이렇게 읽어야 돼 내가. 그 5분짜리 영상을 하는데 이게 우리 여기서 하는 거랑은 또 다르잖아. 근데 너무 어색하고 너무 막 닭살이 못하겠는데요. 막 아니요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막 계속 그런 거 원래 방송국에서는 전문 성우나 자기네들 아나운서가 하게 하는데. 그런데 이거를 이제 어차피 이제 내가 이거를 발제하는 역할이래요. 이 방송을. 내가 왜 발제를 너 한 번도 안 해봤. 과연 오라 그래서 왔는데 뭐 이랬더니 PD님이 그냥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성을 딱 해놨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읽어달라.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컷해서 계속 읽어주는 거야. 보고 막 하는데 너무 정신이 없고 난생 처음으로 제가 이 목소리가 왜 이렇게 티나 이런 고민이 왜냐면 미디어 탈곡기 같은 거 할 때 사실 저는 별로 이렇게 목소리에 대해서 그닥 컴플렉스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목소리로 이걸 한다는 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막 굉장히 불편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방송을 직접 한 번도 저는 제가 나간 방송을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얼마나 어색한지 한번 들어봐야겠다. 나중에 녹음을 하긴 했으니. 일요일 날 나간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여기 탐나는 TV가 방송이 아직도 자리가 안 잡혔는지 토요일 날 나갔었거든요. 저번에 방송했던 거는. 근데 일요일 날 나간다 그러고 다다음 주에는 뉴스데스크를 특집으로 또 만들고 싶대요. 그런데 뉴스데스크 비평을 하겠대요. 그래서 그건 또 꼭 나와야 되는데 3개월에 한 번씩 할 거래. 뉴스데스크만 특집으로 비평한대요. 매 3달에 몇 달에 한 번씩. 그런데 그거는 박성재 국장이랑 같이 한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주고받는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 사전 미팅을 또 한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까지 가면서 뭐 사전 미팅까지 하냐 그랬더니 이제 뭐 자기는 정말 욕심은 많아. 잘하고 싶어 하셔. 의욕은 참 있는데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처럼 안 나와. 그게 뭐가 어디 함정에 빠져 있다는 생각은 좀 드는데 왜냐면 함정?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옛날 하던 식대로 자꾸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는 자기네 프로그램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확장성이 없어요. 그렇게 재미가 있을 수가 없죠. 자기네 프로그램 비평만 하면. 그렇죠. 예, 남의 거를 까줘야. 그리고 뭐 최욱 씨처럼 뭐 좀 깐족거리는 사람이 있다든지. 아니 여기 김승한 평론가라고 이승한 평론가 있죠. 이렇게 통통한 머리 염색하시고. 그분이 나름 깐족깐족하면서 하는데 물론 최욱 씨처럼 능구렁이는 아니야. 최욱 씨는 되게 방글방글 웃으면서 약간 아무튼 연예인 같은 그게 있는데 이승한 씨는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으니까. 평론가 같죠. 다들 좀 진지하잖아요, 또. 네네. 그러니까. 좀 진지하고 조심스럽고 저만 그냥 툭툭 얘기해요. 저는 그냥 놀러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툭툭 얘기하는데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저 어제 아무튼 그거를 하고 와서 굉장히 제가 목소리에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민원연에서 언론을 모니터해 주실 인턴을 찾습니다. 채용 인원은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저희랑 같이 하셔도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으면 조금 많이 5분까지도 저희가 할 수 있고요. 시사 토크 지금 우리가 말하는 종편 시사 토크 프로그램은 당연히 할 거고요. 그리고 언론사의 모든 시사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를 하실 수도 있고요. 또 급할 때는 뉴시스나 이런 통신을 모니터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될지 모르지만 언론 모니터다.
주 5일 매일 근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주일에 3일이나 4일만 내가 가능하다라고 하시고 뭐 학원을 다니시거나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있어서 이 시간을 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는 근무를 못해요 하실 때도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일정은 조절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민원연 홈페이지에 있고요. 꼭 하셔야 되는 자격 요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시사 문제에 관심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동안 일해본 결과 단 하나 조건은 이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오셔서요. 여기서 잠깐 일도 하고 공부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원연 활동가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특히 인턴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고요. 저희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막 모니터 하자고 아마 조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언론사 준비하시는 분들도요. 저희와 같이 최소 이게 3개월이거든요. 근무기간이. 최소 3개월은 저희랑 같이 해보시고 본인이 좀 더 일정을 잡아서 같이 활동하면서 공부를 더 해본다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연 언론 모니터 인터넷 언론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자, 그러면 미디어 스크랩 해보겠습니다. 언론노조와 기자협회, PD연합회가 이 세 단체죠. 이제 언론 3단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현업단체, 현업인 단체인데 이 현업인 단체가 언론 자유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건립추진위원회가 어제 발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유언론 실천선언을 그 기념하는 조형물을 설립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어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추진위원회에 기본 그 언론 3단체와 그 다음에 당연히 동아투이가 들어갔겠죠. 동아투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 조형물을 세우려고 하니까요. 그리고 민원연이나 뭐 다른 언론 단체들도 다 같이 참가를 했어요. 저희도. 그래서 뭐 동아투이 결성 44주년인 2019년 3월 17일 조형물 건립을 목표로 하고 어제가 12사였거든요. 제가 좀 오늘 보니까 우리 동아투이 어르신들이 이제 있는 카톡방에 제가 어쩌다가 초대가 돼가지고 그 방에 요즘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어제 선생님들이 보내신 그 카톡방에 올리신 글들을 보니까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뭐냐면은 어제 대통령께서 그 자유언론 실천선언에 대한 그걸 뭐라 그러죠? 축사를 보냈어요. 문 대통령이. 근데 이게 대통령이 동아투이 행사에 축사를 이렇게 보낸 게 거의 처음인가 봐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물론 대통령이 직접 오셨으면 더 좋았겠지만은 네. 윤영찬 수석이 국민소통 수석이 이제 직접 참여를 해서 이거를 대독을 했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너무나 감동적이다라고 했는데 간단하게 이 부분만 좀 읽어드릴게요. 네. 일단은 당연히 여러분들도 당연히 아시겠지만은 12사라는 것은 동아일보에서 자유 언론을 실천하겠다라는 선언을 했던 것이 이제 12사 어제 있었던 12사 자유 언론 실천 선언인데요. 네. 이거를 이제 1974년에 하셨습니다. 유신 독재 정권의 탄압에 맞서서 동아일보 기자들이 우리는 정권의 그 어떤 압제에서 벗어나겠다라고 하면서 자유언론 실천선언문을 채택을 했고요. 당시에 이 선언에 동참한 동아일보와 동아방송 기자 150여 명은 다음해 3월 17일, 그러니까 75년 3월 17일에 다 쫓겨나요. 쫓겨나면서 동아투이가 결성된 거예요. 자유언론을 실천하겠다는 선언을 하셨던 그분들이 해직되면서 이제 동아 자유수호투쟁위원회를 결성을 하시죠. 그리고 이 분들은 어제도 나왔지만은 이 분들은 그 동아투이 분들은 저희 민원연을 만드는데 사실은 원조 할아버지들이시죠. 민원연을 만든 단체가 동아투이, 조선투이, 80해직, 그다음에 출판인협의회 이렇게 네 단체인데요. 이 네 단체가 모여서 민원연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규모로 보면은요, 동아투이가 규모와 상징성과 이런 걸 봤을 때 가장 많은 분들이 당시에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언협의 초대 의장이
송건호 선생님이었던 이유도 송건호 선생님이 동아일보 당시 편집국장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로서는 할아버지격인 분들이고요. 동아투이 어르신들은 제가 항상 존경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동아일보였는데. 네. 근데 이런 분들이 한겨레 신문에 지금 뭐 창간을 했고 계속 민주화의 맥을 이어가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늘 계속 그 많은 분들이 실직 상태에 있고요. 44년째 돌아가지 해직 상태. 해직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요. 어쩌다가 뭐 아르바이트성 일들을 맡아서는 하시지만은 사실 계속 이렇게 힘들게 지내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복직은커녕 사과 한마디, 네. 명예회복을 위한 어떤 조치가 단 하나도 없었죠. 네. 그걸 하려면 동아일보나 뭐 조선일보가 해야 돼요. 지들 네. 과거를 인정해야 되는데 일단 과거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는 안 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아무튼 문 대통령 축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민주주의는 공론의 공간이 회복되면서 이뤄진 것이다. 언론인들의 실천과 함께 성취한 것이다. 이 자리를 빌려 자유언론 실천선언의 정신으로 분투해온 모든 언론인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오늘 특별히 기억하고 싶은 것은 해직 언론인들의 삶이다. 해직 언론인들은 펜과 마이크는 빼앗겼지만 언론인의 정신을 잃지 않고 끈질기게 불의에 맞섰다. 그분들이 있었기에 한국 언론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자존심을 지켰다. 그러나 해직 언론인의 삶은 고단했다. 일상은 무너졌고 자유 언론을 실천하기 위한 희생은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했다. 젊은 청년이 백발이 되도록 국가와 사회가 이분들에게 빚을 갚지 못했다. 정당한 언론 활동을 탄압한 국가 권력의 부당함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이자 촛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유 언론을 지키려는 모든 실천을 지지하고 응원한다. 이렇게 와.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자기들끼리 어르신들끼리 이렇게 쓰는 그 수다방이잖아요. 그걸 보면서 참 이거 하나 받았다고 이렇게 기쁘실까라는 짠한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 뭐가 제대로 해결된 것도 아닌데도 위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가 상당히 고심한 흔적이 느껴지고 그리고 어찌됐던 간에 이게 좀 이례적이고 고마운 일이었다라고 이제 그나마 위안이 됐다. 지금까지의 어떤 고통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관련된 보도들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고 그리고 좀 이제 소홀하게 다룬 보도들도 많아서 그것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오늘 아침에 KBS에서 뉴스에서 44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은 한국의 언론 자유 투쟁의 역사가 있습니다. 1970년대 언론 탄압에 맞서다 동아일보에서 100명 넘게 해고당한 이른바 동아투이 사건인데요. 당시 내걸었던 자유언론 실천 선언 족자가 발견돼 일반에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44년 전인 1974년 10월 유신 정권의 언론 탄압에 맞서 자유를 외쳤던 언론인 선언 때 내걸렸던 족자입니다. 편집국에 늘 걸려 있었으니까 그것을 보면서 박정희 정권의 부정이나 부패, 인권 탄압 이런 것을 더 열심히 보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지고 그랬죠. 하지만 이듬해 언론인 113명은 끝내 동아일보에서 해직됐고 회사 안에서 싸움을 이어가던 언론인들은 쫓겨났습니다. 긴급조치 위반으로 7명이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한국 언론자유투쟁사의 상징과도 같은 자유언론 실천선언 족자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보관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그걸 보니까 그래도 정상화가 돼서 이런 거라도 보여주는구나라고 한다거나 오태훈 같이 연락했던 오태훈 아나운서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시사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거의 오프닝 멘트로 동아투이를 기리는 그런 감사와 헌신하는 그분들의 삶에 대해서 기리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조금 오래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긴급조치라는 강제 명령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틀어막던 시절인 1974년 10월 24일 세종로 동아일보사 편집국에서는 젊은 언론인 200여 명이 민주사회와 자유국가 발전을 위한 자유언론은 어떠한 구실로도 억압될 수 없고 누구도 간섭할 수 없으며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자유언론 실천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분들은 이후 직장을 잃고 거리로 쫓겨나서 40여 년이 넘도록 해직 언론인으로 지내면서 언론 자유를 위해 애써주셨습니다. 몇몇 분은 세상을 떠나셨고 대부분 백발의 노인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더 늦기 전에 오랜 기간 상처 입은 분들의 언론인으로서의 명예를 회복해 드려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자유언론 실천선언 44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것도 또 굉장히 고마웠다고 하시고 이래저래 어제 가장 그래도 기분 좋은 12사.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은 진짜 정말 우울한 12사였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내내 정말 초라하고 힘들고 우울하고 막 이렇게 뒷방 할아버지들끼리 모인 그런 기분의 그런 12사였는데 어제는 좀 그래도 위안이 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2사 같은 그런 어떤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는 날들은 사실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기억을 하지 않으면 이제 역사의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온 국민이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정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그 민주화 역사를 지들이 지우려고 했잖아요. 아무도 안 오는 건 당연하고 뭐 무슨 축사야. 그러니까 국민들도 기억을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몰랐거든요. 저도 몰랐어요. 민원이 오기 전까지. 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렇게 먼저 대통령이나 정부가 먼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축사를 해주면 이게 이제 알려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요, 그 조형물 건립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내년 3월 17일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잘리고 동아언론자유수호투쟁위원회가 결성된 그 날이죠. 그 날 3월 17일에 어디다 하려고 하냐면 프레스센터 앞마당에다 하려고 해요. 시청 옆에. 예, 시청 옆에. 그런데 그 자리가 여러 단체가 이렇게 같이 가지고 있는 건물주가 있는데 그분들하고 어제 협약식을 했어요. 서울신문사와 코바코와 그 안에 입주되어서 그 자리를 이제 어떤 뭐랄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협약식을 해서 특정한 땅을 이거를 조형물을 건립할 수 있게 오케이를 했고요. 거기 앞마당 되게 넓잖아요. 네, 그 넓어도 아무튼간에 조금이라도 쓰려면 힘드니까 협약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작은 김은경, 김석영 작가. 그러니까 우리 성유보 특별상 받으셨고요. 그리고 평화의 소녀상을 만드신 작가입니다. 이 분들이 그 소녀상 같은 그런 멋진 것을 뭔가를 만들어 주시겠죠? 그렇게 하는데 돈이 문제거든요. 최소 1억이 든대요. 그런 걸 만드는데. 그래서 언론단체에 저희들이 당연히 분담금을 얼마씩 낼 거고요. 시민 펀딩이나 그다음에 유명 인사의 기증품 등을 가지고 경매를 하기로 했대요. 그런데 개인도 누구든지 펀딩에 참여할 수 있는데 5만 원 이상을 내시면 그 동상 뒤에 현판이라고 하나요? 거기에 이렇게 이름을 개인 이름을 다 실어준대요. 단체명도 쭉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광고 같은 것도 저희가 좀 실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1억이 뭐 되게 큰 돈이지만 또 만들려고 하면 그냥 대충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렇게 단체들이 막 분담하고 막 그렇게 하면 돼. 언론 학회나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시민들이 이걸 세우는 이 과정을 시민들이 12사를 알고 동아투이의 의미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과정으로 그 돈이 아닌 내용으로 부각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진짜 10,000원씩 더 많은 사람들이 내는 게 낫지. 막 10만 원 그거 뭐 1억 그냥 누가 한 2천만 원 내서도 금방 충족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보다는 이걸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충분히 알려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저도 앞으로 내년 3월 17일에 발족하게 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세워질 때까지 조형물이 건립될 때까지 호시탐탐 이 12사 관련된 이야기들을 저희 미디어 태국기에서도 계속 풀어 나가서요. 동아투이 얘기를 오히려 중간에 좀 끼어들어서 저희 책 읽기 시간에 왜냐하면 동아투이 40주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 거를 뭐 같이 한다던가 이런 것도 제가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 정부가 좀 기억하게 하려면 휴일을 시작하는 아하하 저거 토시탐탐 주 4일 근무를 꿈꾸며 이제 별걸 다 끼어드는. 아니 왜냐면 이거 뭐 언론의 날이라고 할 게 사실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보면 방송의 날은 있어요. 근데 9월에 있는데 그때는 또 방송만 뭐 쉬고 막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뭐 신문은 뭐 없나? 뭐든 뭐 날은 있겠지만 뭐 우리나라 언론 자유 언론 상징하는 그런 날이 하나가 딱 있으면 또 괜찮지 않을까. 자유 언론의 날로 해가지고 국가공휴일 빨간 날로. 지금으로서는 조선일보가 제일 좋아하겠다. 자유 언론을 가장 주장하는 것은 요즘 조선일보 언론의 자유.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는. 아유 정말 고생합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뭐 민주 언론의 날. 아무튼 이런 일이 있으니까요. 제가 아무튼
어떻게든 많이 홍보를 해보고 다니겠습니다. 청와대 청원 한번 넣어야겠네요. 예. 휴일로 만들어주세요. 제가 민원연 이름으로 듣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예, 노컷뉴스가 광고성 기사를 노출했다가 네이버 다음으로부터 24시간 동안 기사 노출 중단 제재를 받았습니다. 뉴스 제휴평가위원회가 있죠. 포털 뉴스 제휴평가위원회. 이런 데서 이제 언론사가 포털에 송고하는 기사들을 심의하고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은 제재를 내리는 그런 기관입니다. 노컷뉴스가 기사로 위장한 광고를 노출했다. 그래서 규정 위반 벌점 누적으로 24시간 동안 노출 중단 제재를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25일 오전 11시까지니까 거의 끝났네요. 예, 어제 오전 11시부터 오늘 오전 11시까지 네이버와 다음에서 기사가 안 나갔던 겁니다. 이게 이제 홍보성 기사인데 그러니까 기사를 가장한 광고죠. 광고. 그렇죠. 내용은 이제 기업의 행사 같은 걸 전하는 그런 기사였고 그거를 이제 반복적으로 작성했대요. 얼마 전에 7월입니다. 조선일보는 제3자 기사 전송 금지 조항을 위반해가지고 48시간 동안 노출 중단 제재를 받은 바 있는데 그렇죠. 사실 조선일보가 이때 이 제재를 받으면서 이때 우리도 아마 다뤘을 겁니다. 네, 다뤘죠. 근데 논란이 굉장히 큰 게 조선일보와 같이 굉장히 규모가 큰 회사들이 사실 노컷뉴스는 이번에 몇 개 가지고 이렇게 제재를 당했지만 이 광고성 기사, 그러니까 기사를 가장한 광고를 굉장히 많이 노출해요. 그때 저희가 얘기 드린 걸로는 조선일보는 아예 포털에서 빠져야 된다. 이 정도면 그때 뭐 엄청 많았는데요. 그때? 지금도 그래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심지어 최근에는 이 뉴스 제휴평가위원회가 아예 내놓고 공개적으로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고 기업의 이름과 이런 것들이 정보가 상세히 들어가는 그냥 내놓고 광고. 그렇죠. 네. 돈을 받고 썼다고 아예 기사에 명시되는, 물론 잘 안 보입니다. 네, 아주 안 보이게 명시를 합니다. 거의 광고죠, 그냥. 예, 광고예요, 광고. 광고인데 기사처럼 쓴 거예요. 그거는 이제 에드버토리얼이라고 합니다. 이게 보면은 포털에도 지금도 노출이 몇 개 돼 있는데 에드버토리얼이라고 아주 작게 명시가 돼 있어요. 표시도 잘 안 나요. 잘 보시지 않으면 쓱 지나가면 몰라. 이거를 아예 지금 약간의 규제가 있어요. 규제가 있는데도 지금 조선일보 같은 데는 계속 노출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를 아예 허용하겠다는 논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아니, 의결했다니까요. 이미 의결했습니까? 에드버토리얼 허용 의결했잖아요. 그러니까 의결은 했어요. 의결했네요. 했는데 의결을 했네.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100% 노출할 것이냐. 그러니까 100% 허용할 것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 규제는 최소한의 규제는 남겨놓을 것이냐. 이걸 논의하고 있는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광고성 기사를 제재하면서 에드버토리얼은 허용하는 게 말이 되냐, 이중적인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들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그런 걸 허용해놓고 노컷은 또 이렇게 규제하는 건 또 뭔지 이게 굉장히 이상해. 그냥 싫으면 그냥 막 다 제재할 수 있고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재평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가장 큰 문제는 투명하지도 않고 일관성도 없다라는 그렇죠. 거거든요. 조선일보는 뭐 이틀만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보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예, 조선일보는 벌점이 그때 당시 500점이었는데 뭐 그런 뭐 이렇게 대행 송고한 게 뭐 4,000건인가 뭐 엄청 났어요. 네. 근데 48시간밖에 안 하고 지금 노컷은 완전 다 봐주고. 예, 뭐 노컷은 뭐 때문에 또 이렇게 몇 건인지 또 얘기도 안 해. 그러니까 이상해요. 예, 맞아요. 정말 한마디로 이상해요. 네, 사실 기업의 행사를 광고해주는 기사를 몇 건 반복 노출해서 지금 제재를 받은 거잖아요. 노컷뉴스가. 이거에 비하면 조선일보가 7월에 제재받았던 그 제3자 기사 전송 지네가 쓴 것도 아니거든. 네, 그게 몇천 건이 넘어갔다는 거는 사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죠. 예. 지난 10일에 발표된 네이버 모바일 개편안을 두고 한국신문협회가 우리 뭐 신문협회 편 아닙니다. 그러나 신문협회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네이버가 5개월 전에 스스로 공표한 아웃링크 전환은 이번 개편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약속을 어겼다라고 하면서 그런 화가 난 그런 주장을 지금 했다는 거예요. 아웃링크. 네. 작년이 아니죠. 지난 5월에 네이버가 기자회견을 열고 네이버 페이지가 그러니까 기사를 클릭하면 네이버 페이지 안에서 도는 게 인링크잖아요. 그게 아니고 해당 언론사 사이트로 바로 들어가게 하는 아웃링크를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당시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5월 9일 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웃링크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일괄적인 아웃링크 도입은 어렵지만 원하는 언론사들이 있으면 개별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 대신에 구글과 마찬가지로 전재료는 주지 않겠다. 왜냐하면 아웃링크니까 인링크면 우리가 전재료를 다 내고 우리 안에서 기사가 도니까 그러니까 포털 안에 기사가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 안에. 근데 그 언론사로 들어가면 나는 전재료는 안 주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요번에 개편에 아웃링크가 반영이 안 됐다고 신문협회에서는 유감을 표한 거죠. 신문협회가 이제 16일 날 낸 논평에서 이번 10월 12일 발표에는 아웃링크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며 향후 계획도 전혀 밝히지 않았다. 뉴스 유통시장 독점에 대한 집착에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고요. 네이버 측에서는 수개월 전 각 제휴사에 아웃링크를 원하는지 여부를 문의를 했고 단 한 곳도 아웃링크 의사를 표시한 곳이 없어서 제휴사들이 소속된 신문협회 입장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네이버 답변이에요. 우리가 안 하려는 게 아니고 하라고 물어봤는데 안 한다더라. 본인들이 전재료 받고 싶어서 그냥 안 하겠다. 이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한 바죠. 네. 예. 그리고 사실은 그쪽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독자들이 더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혼동되는. 왜냐하면 너무 지저분하고 이상한 광고 많고 포털 안에서 보는 것보다 그 언론사로 들어가면 더 아주 언론사마다 다른데 굉장히 광고가 많죠. 배너형 광고가. 그런 것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그리고 그 언론사 입장에서도 이게 관리가 안 될 수도 있고요. 그죠. 갑자기 뭐 트래픽이 많아진다거나. 그러니까 걔네는 그냥 포털에 들어가면서 그 전재료를 받는 게 더 이익일 수도 있다고 본 것 같아요. 뭐 각사의 입장이겠죠. 아무튼 신문협회는 네이버에게 실시간 검색어 폐지를 그리고 뉴스 노출 알고리즘 개선 및 공개를 모바일 PC 뉴스홈에 사용자 위치 기반 서비스 도입 후 지역 정보를 제공해 주기를 그리고 포털 뉴스 이용 현황 등을 언론사에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가진 입장하고 거의 비슷해요. 우리도 이제 사실 실시간 검색어 꼭 필요한가라고 계속 왜냐면 이게 거의 여론 조작에 많이 활용되고 있고 근데 뉴스 노출 알고리즘은 당연히 개선하거나 공개를 해야죠. 공개 무조건. 그다음에 모바일 PC 뉴스 홈에 사용자 위치 기반 서비스를 도입한 다음에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 정보가 제공되는 거. 이것도 뭐 충분히 뭐 그러니까 필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포털 뉴스 이용 현황을 언론사에게 제공하는 거. 이건 뭐 자기들이 뭐 뭐든지 투명한 게 좋으니까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아웃링크를 가장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신문협회가. 그 법제화를 통한 전면적 아웃링크 전환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신문협회가 이제 신문 중에서도 이제 좀 주요 신문사들이 힘을 가지고 있는 협회다 보니까 조중동 등 이런 협회다 보니까 이제 더 이렇게 우리는 먹고 살만하다 이제 네이버에 돈은 전재료 안 받고 우리 영업해도 된다. 우리 홈페이지나 충분히 원래 그게 돈이 된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계속 이렇게 신문협회가 하는 것으로는요. 근데 두 마리 토끼를 다 하고 있어요. 이렇게 협박하면서 아웃링크 해달라고 우리 자신 있다 하고 재평의에서 신문협회의 힘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자신들에게는 제재를 받지 않고 뭐 좋은 언론이 그 네이버에 들어오는 것은 막 막고 있고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났습니다. 신났네. 맞아. 꽃놀이패야 꽃놀이패. 자기들 세상이네 아주.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은 지금 전쟁 중입니다. 매일 7천만 명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언론. 언론사 스스로를 죽이고 언론 소비자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언론을 위해 민주언론 시민연합. 민원연 시민방송심의위원회 나라망신 특집. 나라망신 다 시키는 놈들. 후! 네, 좋네요. 음악이 뭐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네, 저도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일단은 지난주 안건 심의 결과를 말씀해 주시죠. 예. 네. 이제 시방이 일주일마다 할 때마다 제가 시민들의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는데 네. 이제는 시민들이 남겨주시는 의견 사유만 읽어드려도 충분히 재밌을 것 같다. 네. 정말 기가 막히고 기발한 의견 사유들이 많은데 지난 21차 시방위 안건은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 10월 4일 방송 요정이 한국의 전통문화다. 요정이 일종의 한류다라고 주장한 방송이었습니다. 요정이 아직도 살아있다고 합니다. 얘기하는 거는 이제
한정식 고급 한정식 집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해외에서 오는 바이어들 있잖아요. 아무래도 해외에 이제 사업도 하고 이래야 되니까 이런 바이어들을 접도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룸사이드나 단람주점보다는 한정식도 나오고 또 한복을 입은 여성 접객원이 있는 요정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외국 사람들이 와서 볼 때는 우리 전통 문화의 일부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 뭐 저게 체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그 접대하는 분위기도 한정식을 먹을 수 있고 또 한복을 입은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서빙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선호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 한국의 어떤 그 전통미가 일부 있는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러 가자 그러면은 이왕이면 건물도 한옥으로 돼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여성 그 접객원도 한복을 입고, 종업원도 한복을 입고, 음식도 한식을 먹고, 그리고 또 국악을 연주하기도 해요. 저런 국악을 뭐 가야금 뭐 이런 거 검은 거 이런 거 이제 타는 데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저것도 일종의 이제 그 넓게 보면 일종의 한류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 방송이 이제 이 요정의 의미를 왜곡하고 잘못된 정보를 노출한 것도 문제지만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여성 접객원을 한 4번 강조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집착해요. 그 한복 입은 여성 접객원에. 성차별적인 인식 그리고 이게 분명히 요정은 유흥업소인데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에 대한 어떤 성적 대상화 이런 부분이 노출된 것 아니냐 해서 저희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자꾸 유흥업소인데 한정식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논리 구조가 이래요. 요정은 고급 한정식집. 그러니까 한국의 전통문화 그러니까 한유 이렇게 이거 보시고 한정식집 가서 여기 요정 아닌가요? 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욕 먹어요. 큰일 납니다. 아무튼 굉장히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문제적 방송이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시민방심이 참여 시민들의 수가 상당히 늘어났어요. 다시 지난주에 사실 400명 정도에 그쳐서 저희가 좀 안타까웠는데 저희가 또 읍소를 했죠. TV조선 보내야 된다고. 그랬더니 다시 1307명의 시민 여러분들이 갑자기 폭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찡찡거려야 돼요. 그런가 봐요. 예. 아니면 이번 안건이 워낙 또 웃겨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했고요. 제지 수위는 역시 99%의 참여자들이 법정 제재를 의결을 하셨는데 제재 수위는 사실 조금 낮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제 자체가 좀 웃기잖아요. 우스꽝스럽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이제 19차 안건, 20차 안건 이런 안건들의 주제는 뭐 쌍용차 사건, 뭐 정치적인, 심재철 폭로 사건 이게 되게 엄중한 거였어요. 그래서 제재 수위가 상당히 높고 3주 연속으로 문제 없음이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주제 자체가 좀 웃기고 가볍다 보니까 이제 문제 없음도 한 명 나오고. 권고 의견 제시니까 벌점이 없는 행정지도도 18명이 나왔습니다. 조금 늘어난 거예요. 조금. 주제 자체가 가볍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이 방송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신 건 역시 아니죠. 보면은 의견 사유가 상당히 재밌는데 이게 이제 요정의 의미를 곡해했다는 점과 전근대적 성인식을 노출했다는 점,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짚어주셨어요. 시민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한 시민은 이것 때문에 제가 제목을 그렇게 뽑은 건데 요정이 한유라니 나라망신이라고 아주 짧게 의견사유를 남기셨어요. 재밌죠? 정말 촌철살인이에요. 어떤 분은 이거는 요정으로부터 광고를 받지 않고서는 이런 방송을 할 수 없다. 아유, 요정이 광고까지 하시겠습니까? 설마. 정말. 정말 근데 그렇게 말해도 할 말이 없죠. 이 방송이. 그만큼 굉장히 충격적이라는 겁니다. 요정 미화. 또 어떤 분은 요정의 의미를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보이는 거는 전부 다 긁어가지고 붙여주신 분도 있어요. 아무튼 굉장히 재밌는 의견사유들이 많았고 뭐 성차별적이라는 지적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군사 독재 시절에 남성 우월주의 문화에서나 용납되는 방송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분도 있습니다. 사실 이거를 제가 정말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오히려 학자건 남성분들은 이게 그렇게 많이 화나지 않는 것처럼 제가 보기에 느껴졌거든요. 이걸 물어보면 그래요? 그런데 사실 이거 여자 입장에서 보면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계속 그렇게 여성적 깨거니 막 이러면서 아주 놀고 있어 아주 그냥. 신나가지고. 그러니까 정말로 정근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야말로 내가 저번에 그랬잖아. 그 옛날에 성매매 안 해보셨어요? 거의 그 급의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그래서 어떤 한 시민분도 이 방송이 그 이제 방송에 출연해서 이 요정에 굉장히 신다하신 패널들이
최진봉, 50, 김광일 이런 분들이 그렇죠. 한 5, 60대 네. 이 정도 중년들이란 말이죠. 한마디로.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시민분은 한 분은 의결 사유로 이 방송이 우리 사회의 그 5, 60대 중년 남성들의 어떤 고정관념 약간은 왜곡된 정근대적 성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씁쓸하다. 이런 의견을 남겨주신 바도 있습니다. 씁쓸하네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 방송에서 이럴 정도면 얼마나 심각하겠느냐 이런 취지의 이제 비판이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적용 조항으로 안내해드린 것은 3개입니다. 제14조 객관성 요정에 대해서 뻥을 쳤으니까, 제30조 양성평등 여성 접객원을 너무 좋아했으니까, 제27조 품위유지 그 2개를 다 합쳐서 너무 급이 떨어지는 방송이라서 이렇게 3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시방위가 21차 안건까지 오면서 일관적으로 시민들이 객관성을 굉장히 많이 적용을 하세요. 근데 이번에 그 품위유지는 그동안 사실 잘 적용을 안 하셨거든요. 많아야 한 5, 60% 정도가 선택을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품위유지를 무려 78%나 굉장히 많은 분들이 1,300명 중에 한 1,025명이 이례적으로 많이 적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거는 품위유지를 적용을 안 할 수가 없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급이 떨어지니까. 진짜 이거는 품위가 없습니다. 이 방송. 네. 그래서 실제로 이 품위유지를 적용하신 한 시민은 이렇게 또 적용 사유를 남겨주셨어요. 공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평론하는 방송은 국민 정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술집을 한류라고 스스로 국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방송을 했고 국민 의식 수준을 굉장히 폄훼한 방송이다라고 의결 사유를 남겨주셨습니다. 네, 아무튼 이번에 다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좀 더 많이 돌아가지고 저는 이거는 심의가 문제가 아니고 약간 망신을 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망신당해야 돼, 진짜. 네, 여러분 아직 심의는 끝났지만 저희 퍼날라 주시고요. 많이 여기저기 좀 많은 분들이 봐서 TV조선의 수준을 이 급이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심의 넣으셨잖아요. 네.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저는 이거 세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는 권고 봅니다. 권고 정도는 진짜 나오긴 할 것 같네요. 근데 저는 여성 두 분이 있잖아요. 허미숙 위원장과 그 윤정주 의원 이분들이 나름 또 여성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양성평등 문제에 있어서는 그래도 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어쩌면 이 두 분들이 세게 밀어서 하면서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심의하면서 이게 뭐가 문제냐, 다 맞는 말 아니냐, 분명히 그렇게 말하는 누구일지 예상되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실 거고 심영석 위원은 문제는 있지만 품위유지를 적용할 수가 없다. 약간 아무튼 여러 가지 얘기하시겠죠. 뭐 애매하게 그냥 그러니까 이제 법정 제재만 안 가면 된다라는 정도의 얘기를 하실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윤정주 의원은 사실은 여성 단체를 대표해서 지금 어떻게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여성민우회의 대표잖아요. 지금 그 소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호락호락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지금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법정제재 재미있는 심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정제재가 나오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진짜 오보 아니 오보도 있다. 그 요정을 잘못 말했으니까 오보, 객관성. 막말 이 두 개를 대표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요정은 한류라는 그 최병묵 씨의 마지막 결론에 이건 명백한 오보라고 붙이기에도 민망한 수준이에요. 진짜 이건 뭐 막말도 아니고 뭐라 그래야 돼요? 노답입니다. 노답 진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BTS에 대한 모욕이다. 한류에 대한. 아니 어떻게 지금 한류를 이끄는 BTS를 생각해 보면은 이거 BTS 팬들이 진짜 들고 이런 애들 판이에요. 어디 술집이 아니에요, 요정은. 어디 술집도 아니지. 유흥업소를 어디 유흥업소를 우리 BTS한테 갖다 붙입니까 지금? 굉장히 분노를 살 수 있는 그런 방송입니다. 두유노 클럽에 들어갈 뻔했네. 요정이. 두유노 요정 이렇게 되는 거죠. 언론은 미래, 언론은 추억, 언론은 위로, 언론은 용기, 언론은 자존심. 언론은 현실, 언론은 우주, 언론은 날개, 언론은 무기, 언론은 구원, 언론은 희망. 우리들은 언론의 힘을 알고 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자, 그러면은 22차 안건 설명해 주시죠.
MBN입니다. 오랜만에 MBN이 올라왔고 네. 저희가 대부분이 TV조선인데 거긴 다 이유가 있습니다. TV조선이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죠. 그쵸. 오랜만에 MBN이 올라왔고 22차 안건으로 MBN 뉴스와이드 10월 8일 방송이 올라왔는데 이게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차명진 씨 특집의 하나예요. 그중 하나인데 그중 하나를 빼가지고 가장 심각한 사례를 빼서 안건으로 올린 겁니다. 이게 웃긴 게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그냥 웃고 넘어갈 수도 있는 사안이지만 이 결정적으로는 뻥을 쳤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뻥이 문제죠. 예. 네. 이게 뭐냐면은 10월 7일 날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네 번째로 북한을 방문해서 2차 북미 회담과 그리고 대북 제재 완화 및 비핵화 조치 협상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간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 선거 이후에 북미 회담 하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날짜를 좀 확인하고 뭐 이런 발언들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는데 뭐 기대할 만한 점도 있고 조금은 좀 숨고르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왔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과정에서 MBN의 차명진 씨가 뭐라고 주장했냐면은 트럼프가 20년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저는 이게 좀 어렵겠다. 미국이 실제로 여태까지 핵 가진 국가를 상대할 때 미국은 핵을 폐기하기보다는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아마 미국은 장기적으로 북한을 중국한테서 떼어내는 방식으로 해서 비핵화를 유야무야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에 앞으로 20년이 걸린다고 했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는 유야무야 될 것이다. 트럼프가 이제 20년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부터 저는 이게 좀 어렵겠다. 실제 미국이 여태까지 핵 가진 국가를 상대할 때처럼 가겠다. 핵 가진 국가를 상대할 때 미국은 핵을 폐기하기보다는 자기 편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미국은 아마 장기적으로 북한을 아마 중국한테서 어떻게든 뭐 때리는 식으로 해서 유야무야 하는 식으로 갈 겁니다. 그때 20년 얘기가 있었나요? 네. 그게 문제예요.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예. 기억이 안 나죠. 없으니까. 예. 그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에 앞으로 20년 걸린다는 발언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게 그런 게 있었으면 약간 북한 비핵화를 비관적으로 보는 말이잖아요. 예. 근데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예,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곧 될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폐기를 지금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되게 자신하고 있고. 예,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도 지금 중간 선거도 걸려 있고 여러 개가 걸렸기 때문에 함부로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좀 사랑에 빠졌는데 지금. 예. 오히려 미국 내에 이제 많은 매파 여론이 북핵 폐기 잘 안 된다. 트럼프가 무리하고 있다 이런 식의 비판을 하는 것이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게 문제인데 이런 주장을 하더니 심지어는 무슨 말까지 했냐면은 폼페이오는 평화협정과 종전선언의 차이도 모를 만큼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무지하다. 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 아까 얘기했던 평화협정 관련해가지고 뭐 두 분이 이제 폼페이오 생각을 얘기했는데 저는 두 분하고 좀 생각이 다른 게 폼페이가 잘 모르고 그냥 하는 얘기 같아. 여태까지 폼페이가 자기가 모르는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땐 이것도 이 사람 종전선언하고 제가 지금 평화협정하고 어떤 게 더 우선인지 어떤 게 더 센 건지 모르고 했던 그런 문제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을 막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나가니까 이제 진행자와 다른 패널들이 당황해가지고 막 웃으면서 뭐 이제 좀 너무 과장돼 있다 그러면서 물어봐요. 네, 근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근데 아까 20년 걸린다는 말은 어디에 근거를 한 건지 설명을 트럼프가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한 얘기지 뭐. 트럼프가 20년 걸린다고 얘기했어요. 정말. 근데 이제 이게 뻥입니다. 그래가지고 MBN이 이게 뻥이라는 걸 알았나 봐요. 이틀 뒤 같은 방송 10월 10일 뉴스와이드에서 해명 기회를 줍니다. 근데 이 해명을 똑바로 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안건을 올리지도 않죠. 이 해명을 거의 장난처럼 이렇게 하고 지나가요. 장난처럼? 예, 10월 8일 이틀 전에 했던 이 차명진 씨의 발언 영상을 보여주면서 진행자 송지현 씨가 막 웃어요. 막 웃으면서 그러니까 방송 내용인데 다시 보니까 또 다들 재밌어 하시네요. 그래서 근데 이거 약간 해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 그 얘기 근거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쭉 본 거는 뭐냐면 트럼프가 뭐라냐면 여태까지 20년이 걸렸는데 앞으로 서두르지 않겠다 얘기한 거를 저는 이제 제가 좀 착각을 해가지고 앞으로 오래 걸리겠다는 걸 그러면 앞으로도 20년 걸리겠다 이렇게 생각한 건데 일단 제가 좀 표현해서 과한 거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해명도 아주 장난스러운 방식으로 됐기 때문에 이거 시청자에 대해서 사과를 한 것도 아니고. 뭐지?
그래서 해명이 해명처럼 안 들려요. 그냥 장난치고 지나가는 것 같단 말이죠. 정정도 제대로 안 됐고. 그러네. 문제는 차명진 씨가 한 해명도 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주장은 뭐냐면은 트럼프가 앞으로 북핵 폐기에 20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게 최초의 주장이었죠. 그쵸. 근데 이거 해명을 뭐라고 했어요? 내가 착각한 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20년이 걸렸다고 말했다. 내가 그거를 앞으로 20년이 걸린다는 말로 착각했다라는 게 해명이에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태까지 북핵 폐기에 20년이 걸렸다는 말도 한 적이 없어요. 아니 아직 폐기 못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은 그런 논의에 20년이 걸렸다. 논의에? 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그런 발언도 한 적이 없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20년이라는 워딩 자체가 들어간 발언이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없어요. 예, 없어요 그냥. 이분이 도대체 뭘 보고 이런 주장을 하는 건지 궁금하네. 그 MBN이 제대로 그러니까 최초에 나왔던 주장이 허위 사실인 걸 인지를 했으면 정식으로 진행자 멘트로 앵커 멘트로 그리고 시청자들이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자막과 함께 정확하게 해명을 해야죠. 그쵸.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를 괜히 웃으면서 차명진 씨한테 할 말 다 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또 뻥이 튀어나오죠. 20년 발언 한 적이 없다니까. 그러면서 차명진 씨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렇게 뻥을 또 친 다음에 표현에서 과한 거는 있어요. 근데 야 이거 이제 방송에 지금 PD까지 전부 다 이제 제 편이 아니네. 요즘 팩트체크가 인기예요, 유행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또 지나갑니다. 그럼 또 옆에 있는 패널들이 와 웃어요 또. 이게 무슨 사과 및 정정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과도 안 했고 정정도 안 한 거죠. 왜냐면 정정하면서 또 거짓말을 했으니까. 또 왜곡이지.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게 일을 이렇게 오히려 더 크게 만든 거죠.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그 방송심의규정상에 나와 있듯이 오보인 점을 바로 발견했으면은 곧바로 진행자가 간단하게 한마디 하고 자막으로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써주기만 하면 돼요. 10월 8일 방송에서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넘어가면 된다고. 그죠. 근데 왜 이 사람이 20년이라는 말을 이렇게 집착을 하나? 왜냐면 처음에는 20년이라고 말했다가 자기가 이제 오보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내가 20년은 내가 실수했나 봐요. 무슨 말인지 근거가 없어.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트럼프가 지금까지 20년 걸렸다고 얘기한 건 맞다라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20하고 트럼프를 해가지고 검색어를 넣어서 엄청 찾았거든요. 진짜 다 찾아봤어요. 언론사랑 언론사 근데 다 찾아봤어요. 없어요. 그런 20하고 20년이고 뭐고 없어. 근데 딱 하나 있는 게 뭔지 알아? 이게 진짜 웃겨. 뭐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20년 전 예고한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1999년에 인터뷰 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 영상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언젠간 열릴 것이다라고 말한 게 있는데 이게 이제 20년 전이라는 거지. 1999년에 이런 영상이 있었대요. 그래서 미리 예고를 했다 트럼프가. 이런 말이야. 그럼 이거를 자기가 아전인수격으로 막 어디서 얼핏 보고 20년 트럼프 예전에 말했다. 20년 걸렸다. 이런 식으로 지금 자기 혼자 막 자가 발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럴 가능성이 다른 말인데 이걸 보고 기억에 남아서 그것 때문에? 얘기가 간 것 같지 않나.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헛소리를 할 때 그렇게 헛소리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PD인데 특히 정정을 하라고 요구한 거잖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실수를 했다 치더라도 두 번째 때는 이거 아니다 없다. 그러니 제발 이거를 완전히 그 수정을 해서 얘기를 해라. 잘못했다. 근거 없는 말을 했다라고 해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제대로 안 전해줘 버리는 이런 PD 이거는 진짜 이렇게 문제되는 우리가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은요. 요즘 이 송지연 앵커가 자꾸만 뭐 너무 그 구박을 한다는 거지. 이 차명진 씨나 이런 사람들을 예전에는 우냐우냐 하더니 요즘은 그래도 이렇게 쭉 핀잔을 주고 좀 약간 망신주기성 멘트를 이렇게 하신대요. 송지연 앵커가. 그래서 뭔가 좀 이 MBN이 변하고 있나? 뭔가 그래도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쓰나? 이상한 소리 하면 막 맞장구 치고 막 이랬는데 좋다고 막 그랬는데 더 해라 했는데 요즘은 좀 약간 면박을 주고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본인 이제는 PD도 내 편이 아니야. 이 말은 좀 약간 맥락은 있는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 계속 데려다가 이렇게 잘못한 말을 해도 그대로 나가게 하고 면박만 주는 거는 진짜 비겁한 행동이에요. 비겁한 그러니까 걸 넘어서 빼버려야 되는 거죠. 시청자를 우롱하는 거죠. 네. 이런 사람은 이렇게 적절하지 않으니까 실수가 계속 반복되고 있고 게다가 사과를 하고 정정을 하라고 분명히 메시지를 줬을 텐데 그런 시간을 해라 해서 정정해야 된다고 송지연 앵커가 분명히 말하거든요. 이게 아니라는 거잖아. 그렇게 말하고 마이크를 그 사람에게 당신 말해봐 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문제가 심각해요. 제가 보기엔 이건 진짜 방심위를 조롱하는 거예요. 예, 너는 이렇게 하면 우리 제재 못하잖아. 딱 이거죠. 네. 우리 정전까지 했어. 막 이러면서. 그래서 MBN도 이것도 세게 맞아야 돼요. 지금 뭐 모든 종편이 다 이거 오버마마 편파 이거 이렇게 그 똑같은 조건으로 지금 걸려 있기 때문에요. 네. 이거는 뭐 MBN 피해갈 수 없다. MBN의 이 방송이 특히 뉴스와이드가 그동안 우리 여러 번 이 방송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렇죠. 이거는 한 번은 세게 맞아야지 이게 이런 방송을 이제 중단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처장님께서 이 차명진 씨가 어째서 이런 발언을 만들어내게 됐느냐를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하나 더 첨언하자면 저도 엄청나게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도대체 얘가 이런 소리를 왜, 이런 거짓말을 왜 할까? 20년이 어디서 튀어나왔을까? 저도 많이 고민해봤는데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는 북한이 이제 1차 핵 위기를 발생시킨 시점인가 처음으로 핵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시점이 90년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로부터 20년이 지났어요 지금. 처음 북한이 핵을 만들겠다고 한 이후로. 그래서 그때부터 북핵에 관한 논의, 국제적인 논의가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90년대 말부터. 이거는 상식적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거죠. 20년 전에 북핵을 만들었으니까 논의도 20년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생각을 하다가 그냥 이게 트럼프랑 이어붙인 거 아닌가. 근데 트럼프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한 적이 없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내게 좀 더 근거 있어 보이지 않아? 아니, 예고했다. 20년 전에. 요거를 어설프게.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거랑 그거 두 개를 섞어서 이상하게 생각했나? 그러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도 지금 뭣도 모르면서 사실관계 뭣도 모르면서 마음대로 말을 만들어내면서 폼페이오하고 트럼프한테 북핵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 말이나 하고 있다고 욕을 한 거예요. 그렇죠. 웃기는 짓이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우리 위대하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찾아내지 않을까요? 우리는 못 찾았는데. 또 찾아낸다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다. 미국 언론 막 뒤져가지고 우리는 지금 도저히 못 찾아요. 한국에서 구글링해서 하는 거는 더 이상 안 되거든요. TV조선이 아니기 때문에 안 찾습니다. 방심이 사무처가 TV조선이면 찾아주세요. 아니 찾아줬으면 좋겠어. 나도 궁금해. MBN은 못 찾습니다. 네, 찾아주세요. 아무튼간에 이번에도 상당히 문제적인 방송이었다. 심지어는 20년이 걸렸다는 발언이 사실이라 해도 MBN의 이 행태는 분명히 제재를 받아야 되는 행태입니다. 네, 맞아요. 네. 자, 그러면은 이거 적용 조항은 그래도 아까 얘기했나요?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객관성. 네. 이건 객관성은 당연히 들어가죠. 처음에 한 말은 뻥이었으니까. 네. 그리고 이번에 오랜만에 등장한 조항입니다. 제17조 오보 정정. 말 그대로 오보인 점을 알았으면은 곧바로 정정 방송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자세하게 안 써 있어요. 어떻게 정정 방송을 하라는 것까지는. 그런데 제가 이 조항을 넣은 이유는 MBN이 한 짓은 이건 정정방송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거 똑바로 해야 된다는 거죠. 정정방송 하려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27조 품위유지 시청자를 불쾌하게 한 점. 예. PD를 타박하고 이런 거. 그리고 정정방송을 장난처럼 하는 건 시청자에 대한 우롱이니까. 네. 이거 사실은 정정할 때는 정중하게 내가 실수한 거를 인정하고 사과해야죠. 그러니까 보통 판례가 어떻게 되냐면 정정보도를 하라는 판례 또는 언론중재위원회의 그 조정 결과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아주 많이 알려졌잖아요. 진행자가 따로 시간을 할애해서 보도 프로그램 시작이나 프로그램 후에 보통은 프로그램 전에 하는 것이 비중이 훨씬 더 큽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청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크기의 자막과 함께 송출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보통 이렇게 하게 돼 있다는 거죠. 인지하기 쉽게 딱 돼 있죠. 여러분, 근데 제가 갑자기 중간에 뚝 끊었는데 시방이 1,300명 정도로 늘어나긴 했다고 하지만 저희가 어제 사실 다스베이더에 가지고 나가려고 이제 준비했던 PPT를 우리가 굉장히 힘을 줘서 막 만들었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 진짜 여러분 2달 동안 강력하게 시방이를 하셔가지고 정말 막 한 건당 막 9,000명씩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막 밀어 넣어야 돼요. 그래서 좀 TV조선 5건 이거 정말 쟁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그냥 단순히 민원연 사업 그거 시방이 뭐 몇 명 더 늘어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 보고서 그냥 뭐 1,000명이 보나 4,000명이 보나 사실 그렇게 우리가 그걸로 수익을 올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많은 분들이 TV조선의 문제를 동의하고 분노하고 그다음에 방심위가 압박을 느낄 수 있도록 좀 정말 지금부터 많은 분들이 지금 어찌됐든 3건이 나왔고 3건 중에 2건이 시방이 안건이었어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희망이에 조금 더 힘을 좀 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봉우 씨랑 저는 계속 이 희망이 그만하자라고 말할 정도로 막 의기소침해 있었는데 그래도 좀 원래 의도했던 정말 나쁘다고 생각했던 그 방송도 아닌 것이 어찌됐든 나쁘긴 나쁘지만 또 아무튼 정말 나쁜 노회찬 의원 시신이송 그 생중계 이런 것은 의견 제시밖에 안 나오고 다른 것이 어찌됐든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저희가 올려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이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다. 박차를 가야 됩니다. 네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의 34년은 준비였을 뿐 34년의 퀄리티로 민원연답게 다시 민주언론 시민연합. 미령곰탱님 네. 어제도 잘 들었습니다. 분노와 슬픔 버전이었다고. 차명진의 분노 유발, 구타 유발. 예. 참고로 차명진 검색하면 영남일보와 매일경제의 그림, 신문에 그림도 그리시는군요. 이분이 그림을 워낙 잘 그려요. 이분 블로그 가면 그림 그리는 정치인인가? 그래서 이거 발언 같은 거 보면은 생각 자체도 굉장히 예술가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발언을 하잖아요. 예. 그리고 KBS 압수수색은 고대영의 어용노조였던 삼노조가 관여되어 있다던데 역시 화가 난다고 하셨습니다. 네네. 예. 네. 그리고 레이니 칠세님께서 그보다 앞에 이제 엉엉엉 유유와 티에노님의 유유유유유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령곰탱님도 슬프다면서 베나베나 활동가 그만두셨다. 그러니까 절규하는 강아지를 콩이가 미용하고 절규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그런 강아지 사진을 올려가지고 제가 유유 같이 공감하다가 웃음이 빵 터졌습니다. 솔직히 안 웃을 수가 없네요. 이 사진을 보니까. 지금 티에노님의 상태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아까 유인지 있습니다. 부장님도 이 사진 보고 빵 터졌죠. 네네. 자, 그래서 모두들 이렇게 민원연에서 그 한 분이 나가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공감을 하시고 뉴스로 만들어 주셔서 또 한편으로는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계속 관심을 그래도 갖고. 탈곡기를 안 들으시면 안 됩니다. 배나 활동가가 없어졌다고. 네. 자, 레이니 칠세님은 애써 진정하고 지금 유유하셨잖아요. 진정하고 다시 댓글을 답니다. 제가 매일 듣는 유일한 라디오가 김용민의 정치쇼인데 절대 듣지 않는 요일이 있습니다. 바로 금요일인데 금요일에 여의도 UFC라면서 차명진 씨가 나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전 그 방송이 아무리 화제가 되었다고 해도 듣지 않습니다. 이분이 방송을 많이 하는구나. 김용민은 뭐 이런 사람을 부릅니까? 김용민의 정치쇼 SBS 라디오 아니에요? 예.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되던 날 정봉주의 정치쇼를 들었습니다. 아직도 생생한 그날 차명진 씨가 탄핵이 결정되기 직전에는 박근혜 씨를 막 옹호하다가 탄핵이 결정되자 바로 비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너무 웃기다. 그때는 이 사람이 정신 차렸구나 생각했지만 그 후의 행동들로 비추어 볼 때 탄핵이 결정되기 전에는 인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실컷 옹호하다가 탄핵이 결정되자 자신도 놀라며 급하게 노선을 바꾸려고 한 비열한 술수였다는 생각이 드네요. 라고 하셨어요. 이 말도 웃기네요. 갑자기 G.O.D의 거짓말 가사가 생각나네요 하면서 잘가 가지만 배나온 활동가한테 바치는 오늘 이거 좀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노래를 또 여기 이렇게 써주셨네요. 아무튼 다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내일은 그 우울하게 혼자서 하는 주성치를 하게 생겼네요. 난시도 없는데 너무 괴롭히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아무튼 혼자서 쓸쓸하게 진행하는 내일 주성치 많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8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에요. 종편 막말 패널들도 퇴출시켰고요. 보도지침 책도 만들었고요. KBS, MBC 적폐의 사진도 퇴출시켰고요. 언론교육도 하고요. 매일매일 방송과 신문을 감시해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데? 민원연 후원해요.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확실한 길, 한 달에 10,000원 민원연 후원으로 가능합니다.